사는 게 너무 힘들어. 기분이 그렇게 좋다는데 한 번쯤은 괜찮겠지? 이번엔 꼭 합격해야 해. 머리가 그렇게 잘 돌아간다는데 딱 한 알만 먹어볼까? 그 약을 먹으면 한 달에 몇 킬로씩 빠진다는데 이번에만 먹고 제대로 빼볼까? 그 약을 먹으면 한 번쯤은 한 달에 몇 괜찮겠지? 킬로씩 빠진다는데 잘 돌아간다는데. 그런데 앞서 잠시 언급된 비만 치료용 식욕 억제제가 위험하다는 것 모두 알고 계신가요? 뇌의 식욕 중추에 작용해서 조금만 먹어도 포만감을 느끼고 심지어 먹지 않아도 배고픔을 덜 느끼게 하는 약인데 불법 마약인 메스암페타민이나 다른 암페타민류들이 살 빼는 약으로 인터넷이나 SNS를 통해서 불법 유통되고 있고 합법적인 식욕 억제제인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칠프로피온, 마진돌이 있는데 펜터민의 경우 우리나라에서 사용되는 양이 미국에 이어 세계 2위를 차지할 정도로 많이 사용된 적도 있습니다. 또 우울증 치료제인 플루옥세틴, 설트랄린, 플루복사민, 파록세틴도 식욕 억제 작용이 있습니다. 그럼 제시된 합법적인 식욕 억제제들을 먹으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겠지만 합법적인 식욕 억제제들도 암페타민과 비슷한 생김새를 가지고 있으며 하는 작용 또한 비슷해서 뇌에서 도파민, 세로토닌 등 신경 전달 물질의 분비를 촉진시켜 의존성과 내성을 유발하여 남용하게 되고 강력한 습관성으로 인해 중독에 이르게 됩니다. 식욕 억제제에 중독되어 과량 사용하게 되면 메스꺼림, 구토, 설사, 복부 근육 수축과 떨림이 나타날 수 있으며 부정맥, 고혈압 또는 저혈압이라는 순환기에 심각한 이상 반응이 올 수 있습니다. 또 불안, 맥박이 빨라지고 사지가 떨리며 의식을 잃을 수도 있으며 혼란과 환각 상태에서 공격성을 나타내거나 공포로 인한 심리적 불안 상태인 공황장애가 나타날 수도 있으며 자해나 사망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높은 용량으로 장기간 복용하다가 갑자기 중단하면 극도의 피로감과 우울증, 불면증이 나타날 수 있으며 만성 중독 증상으로 중증의 피부병, 자극의 과민해짐, 신체 기능의 과다한 증가, 성격의 변화가 올 수 있고 심지어는 정신분열병과 유사한 정신 이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식욕 억제제를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4주 이내로 복용해야 하며 4주 복용 후에도 효과가 없으면 중단합니다. 또 다른 식욕 억제제와 병용해서는 안 되며 음주 시에도 유해 반응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3개월 이상 장기 복용하거나 다른 식욕 억제제와 함께 복용할 경우 폐동맥성 고혈압과 판막성 심장병과 같은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위험이 있으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불법 마약을 사용하게 되면 반복적으로 그 마약을 하고 싶어하는 신체적 그리고 정신적 욕구가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마약을 사용하면 마약의 성분이 뇌의 중추신경계에 도달되어 사람을 기분 좋게 만드는 엔돌핀, 도파민, 세로토닌 등과 같은 호르몬을 더 많이 발생하게 만듭니다. 이 때문에 그런 마약에 대한 의존성이 발생합니다. 또한 그런 마약을 더 많이 사용하는 욕구도 생겨납니다. 이것이 내성입니다. 결국 점차적으로 그런 마약에 중독이 되어 마약 사용을 중단하면 금단 증상이 나타나서 다시 그 마약을 사용하려는 욕구가 지속적으로 발생되어 점차적으로 마약 중독에 따른 폐인이 되어가는 것이죠. 미국 마약청이 공개한 이 사진은 아름다운 여성이 10년에 걸쳐 필로폰 중독으로
얼마나 황폐해져 가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10여 년 전 캐나다에서 한 남자가 교통사고로 마네킹을 쳤다고 신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심지어 달려온 구급차 대원들도 마네킹, 도움을 청하고자 들어간 가정에도 온통 마네킹뿐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급기야 자신을 공격해오는 마네킹과 싸움을 벌여 때려 부쉈는데요. 그러나 현실은 예상하신 것처럼 환각에 빠져서 실제 사람들이 모두 마네킹으로 보였다고 합니다. 이건 끔찍한 일이 일어나선 안 되겠죠. 국내 마약사범 약 10,000명 중에서 약 80%가 필로폰과 같은 향정신성 마약이며 나머지 각각 10%가 대마 및 아편과 같은 마약사범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마약 범죄의 유형을 보면 밀조, 밀수, 소지에 비해 직접 사용이 월등히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아편과 같은 마약과 대마의 경우 호기심이 범죄를 유발시키며 필로폰이나 프로포폴과 같은 향정신성 마약은 중독이 가장 중요한 범죄 유발 원인임을 보여줍니다. 이는 필로폰의 중독성이 매우 강함을 보여주는 수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검찰 의뢰에 따른 치료보호, 즉 치료보호 조건부 기소유예의 경우입니다. 마약류를 투약한 자가 검거되면 마약류 사범 치료보호 신청 제도에 의해 검찰의 기소유예 조건부 치료보호 적용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이후 검찰이 치료보호기관에 입원 및 외래 치료를 의뢰해 치료보호기관에서 마약류 중독 여부 판별 검사를 실시하고 중앙 또는 시도의 치료보호심사위원회에서 치료보호 여부 및 치료 기간을 결정해 입원 혹은 외래 치료를 진행합니다. 이후 치료가 종료되면 치료보호가 완료되고 사회로 복귀하게 되며 이후에도 정기적 상담 및 단약 모임에 참여하도록 독려하게 됩니다. 자의로 치료보호를 하게 되는 경우도 마찬가지인데요. 본인 또는 보호자가 지정병원에 치료보호를 신청하면 치료보호기관에서 마약류 중독 여부 판별 검사를 실시하고 중앙 또는 시도의 치료보호심사위원회에서 치료보호 여부 및 치료 기간을 결정해 입원 혹은 외래 치료를 진행합니다. 이후 치료가 종료되면 치료보호가 완료되고 사회로 복귀하게 되며 이후에도 정기적 상담 및 단약 모임에 참여하도록 독려하게 됩니다. 맛있는 김밥은 마약김밥? 맛있는 떡볶이는 마약떡볶이? 여러분도 혹시 마약이라는 단어를 맛있다, 중독성이 있다 등으로 긍정적으로 표현하고 있진 않나요? 맛있게 매운 떡볶이, 엄마가 해준 것 같은 맛있는 김밥은 마약처럼 인생을 망치질 않는답니다. 우리 모두 마약이라는 말을 주의해서 씁시다. 이젠 인터넷 해외 직구를 통해 원하는 물건을 쉽게 구매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우연히 마약류를 개인이 몰래 파는 곳을 알게 되었다고 한다면 호기심에 한 번쯤 사봐도 괜찮을까요? 정답을 선택해보세요. 네, 당연히 안 되겠죠? 최근 인터넷의 발달로 해외 직구 형태의 마약 밀수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SNS, 국제 우편의 방법으로 이제 일반인은 물론 청소년까지 쉽게 마약을 구입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문제는 청소년의 경우 자신이 한 행위가 얼마나 심각한지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터넷 주문 방법을 통해 마약을 밀수입하면 사안에 따라 구속은 물론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의 경우입니다. 공항에서 수속을 마치고 세관 검색대를 통과하기 위하여 줄을 서고 있는데 60대 할머니가 짐이 많다며 세관 검색대를 통과할 때까지 짐을 들어달라고 부탁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역시 정답은 X입니다. 2013년 개봉된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를 보면 평범한 주부가 원석이 들어있다는 가방을 운반해주면 4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수락하고 길을 나섰다가 프랑스 공항에서 불법 마약 소지죄로 체포되어 영문도 모른 채 교도소에 2년 넘게 수감되어 있던 한 여성의 실화를 영화화한 것입니다. 이러한 사례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자주 발생합니다.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공항, 항만 같은 장소에서 짐을 들어달라는 부탁을 받으면 절대로 응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세 번째 경우를 살펴볼까요? 요즘 클럽에 가끔 가게 될 텐데요. 클럽에서 처음 보는 남자로부터 술을 받아 마시고는 기억도 사라지고 몽롱해졌던 여대생이 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경찰서에서 클럽에서 만난 남자 2명이 긴급 체포되었는데요. 음료를 받아 마신 여대생은 어떻게 될까요? 정답을 선택해보세요. 네, 마약 복용 혐의로 함께 출석해야 합니다. 마약을 술이나 커피에 몰래 타마시게 하는 이른바 몰래뽕, 퐁당 같은 수법이 성범죄에 자주 이용되는데 이처럼 자신들이 모르는 사이에 마약을 복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절대로 모르는 사람과 술자리를 같이 하면 안 되며 술을 마실 경우에도 자신이 직접 술을 따라 마시거나 지나친 과음은 삼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마지막 상황입니다. 인터넷에 100% 효과를 보장한다는 다이어트 약이 암암리에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 약을 주문해서 먹는 것 괜찮을까요? 정답을 선택해보세요. 네, 절대로 안 되겠죠? 최근 들어 여성들 사이에 식욕 억제 효과가 있는 비만 치료제, 수면 마취제로 사용되는 프로포폴, 수면제인 졸피뎀을 남용하는 사례가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들 약품들은 의존성이 강해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분류된 마약입니다. 남용 시 심각한 부작용은 물론 사망에 이를 수 있는 무서운 약이 될 수 있습니다. 의사의 처방 없이 인터넷 등에 무분별하게 거래되는 모든 것이 명백히 불법이며 관련 법에 의해 처벌받게 됩니다. 오늘 학습한 내용 모두 기억하고 계시나요? 문제를 풀어봅시다. 오늘의 핵심 포인트를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